오늘 준비한 낙원 같은 집은 1993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독특한 구성이 돋보이는 역작입니다. 아버지 김동완 선생의 시를 전면에 포진시켜 은유와 상징의 집을 지었는데요. 두고두고 곱씹게 만드는 힘있는 소설입니다. 과연 낙원 같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낙원 같은 집 시작합니다. 물결조차 사나운 저 바닷가에 부서진 뱃조각 주워 모으는 저 안악내 풍랑의 남편을 잃고 지난밤을 얼마나 울며 세웠나. 타신배는 파서서도 돌아오건만 한 번 가신 그분은 올 길 없구나. 오늘도 바닷가에 외로이 서서 한 옛날의 생각에 울다가 가네. 빠른 것은 세월이라 3년이 되니 어느새 유복자 키워데리고 바닷가에 이르러 타이르는 말. 어서 커서 아버지 원수 갚아라. 파인 김동완, 뱃사공의 아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배사고로 졸지의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막내로 하여 삼남매를 홀로 기르며 사는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눈은 가버린 남편과 지인했던 날들을 기억하려고 감겼다. 눈만 감으면 남편의 다정함이 어머니를 감싸고 귀는 남편의 목소리로 찼다. 내 사공이라면 아무도 안 가본 새바다로 내 배를 몰겠고 내 소치는 아이라면 아무도 안 가본 산골로 내 소를 이끌리라. 내 본디 성미 모든 것에 새 것을 좋아하건만 그대만은 일생 두고 이대로 옛맘 옛 양자대로 꼭 지키고저. 김동환, 마음의 고향. 어머닌 남편이 했던 이런 정다운 말들을 노래로 만들어 두고두고 부르고 싶었다. 어머닌 어린아이들을 부드럽고 다정하고 조용하게 대하다가 참아낸 것이 무섭게 터져나왔다. 금방 눈물이 고이고 처음엔 흐느껴 울다가 아이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다가 강철 같은 결심으로 어머닌 땅에 굳게 섰다. 몸속에 박힌 모래가 걸리적거려서 그것을 좀 덜 걸리적거리게 하려고 애쓰는 중에 조개가 몸속에다가 의도와 달리 귀한 진주를 만들어낸 것과 같았다. 불행한 마음에다가 문을 닫으니 어머닌 행복하였다. 행복은 어머니의 습관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인생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고 이유 없이 기뻤다. 그 특별한 일들은 자기를 찾아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었다. 이제 어머닌 자기가 찾을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낙원 같은 집이었다. 집은 인간처럼 마음이 있었다. 행복한 집과 슬픈 집이 있었으며 어떤 집이든지 들어서자마자 어머닌 알았다. 어떤 집은 금방 떠나고 싶었고 어떤 집은 영원히 있고 싶었다. 어머닌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옷, 더 튼튼한 집을 주고 싶었다. 이제 어머닌 혼자서 낙원을 찾아야 하며 거기에는 반드시 새 아이들이 있어야 하였다. 낙원이라고 하여도 혼자 있으면 그것은 낙원이 아니었다. 돈은 늘 없었다. 돈이 없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없는 것과 같이 불편하였다. 엄마가 없는 동안에도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먹을 것을 의좋게 나누어 먹고 웃고 재미있게 지내거라. 제각기 다르게 생기고 제각기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다 같은 살이요 같은 피다. 엄마가 이따 저녁 때 떡을 가지고 올게. 모르는 사람한텐 절대로 대문 열어주지 말어. 응? 아이들에게 말하고 어머닌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12곡의 산꼭에 너머에 있는 부잣집으로 일을 하러 떠났다. 걷고 있으니 해가 떠올라
어머니의 옥색 저고리와 남빛 치마를 비추었다. 간밤에 내린 비에 씻겨 언덕은 초록으로 살아나고 산 여기저기에 날카롭게 산그림자가 졌다. 아침 햇살이 간지러워 꽃은 웃으며 피어났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머닌 빛이 나도록 행복하였다. 햇볕 속에서 행복하기는 쉬웠다.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새로운 경치가 펼쳐졌다. 풍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정적은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하여 침묵으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닌 저 세상으로 먼저 간 남편과 선조들이 영원한 마음과 영원한 시간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갔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주변은 만져질 것 같은 고요함 속으로 빠지고 평화로웠다. 깔때 보던 장승님은 비 오는 날도 동구 밖에 외로이 서서 기다리는데 물이라고 한번 가면 올 줄 모르오. 금년도 장태엔 철모른 단풍잎. 김동환. 장승.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머니는 부잣집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집 손주의 돌떡을 만들었다. 일하는 동안에 어느덧 해는 뉘어뉘어져 가는데 부잣집 마나님은 도리 엄마 요것 하나만 더, 도리 엄마 저것 하나만 더 하고 일을 부탁하여 그것을 하는 동안에 꼴깍 해가지고 말았다. 어머니가 부잣집에서 준 떡 12덩이를 이고 산고개를 넘을 때는 이미 밤이 이슥하였다. 달빛은 산천 초목 위에서 부드럽게 빛나며 어머니의 얼굴을 뽀얗게 만들었다. 모든 생명을 잉태해내는 자궁속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서리가 없고 뚫고 들어가 볼 구멍도 없는 둥그런 세상이었다. 달은 은어같이 고운 손길을 내밀어 어머니의 어깨를 잡아서는 뒤로 끌어당겼다. 어머닌 맑고 깨끗하고 빛처럼 가벼웠다. 달빛에 이끌려 과거로 가서 어머닌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의 어머닌 툇마루에 앉아 콩깍지를 까다 말고 어떤 총각이 보낸 편지를 웃으며 읽고 있었다. 꿈을 따라갔더니 옛날의 터전이 보이고요. 호박넝쿨 거두던 따님도 보입디다. 꿈을 따라갔더니 어릴 때 놀던 금잔디벌이 노이였고요. 도라지 캐러 다니던 마을 색시도요. 나는 어찌도 반가운지 꿈 같아서 휘파람으로 고요히 따님을 부르니 그는 호박넝쿨을 안고 달아나고요. 색시를 따르니 도라지 괭이를 던지고 돌아섭디다. 아하, 옛날은 가고요. 꿈만 깊고요. 이 꿈조차 마저 간다면 나는 어쩌리. 김동환. 꿈을 따라갔더니. 호박넝쿨을 안고 달아났던 따님은 이제 그 총각의 새 아이를 낳아 기르며 이와 같이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닌 그녀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여자에서 여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았다. 그것은 반드시 용서와 이해와 화평으로 얽어지고야마는 사랑의 고리였다. 걷다가 길을 잃으면 어머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밤은 하루의 끝이었으나 아주 끝은 아니었다. 아침에 품었던 희망과 기대를 다 이루지 못한 채 밤이 되었으나 내일이 이어 따라옴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말랑말랑한 떡을 먹이고 싶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하는데 하고 숲으로부터 호랑이가 뛰어나와 어머니의 앞을 막았다. 에이구 어머니!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있던 떡함지를 떨어뜨렸다. 호랑이가 달려들어 그 떡을 먹는 동안에 어머니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 다음 꼭에 이르니 호랑이가 떡을 다 먹고 지름길로 앞질러 와서 입을 떡 벌리고 앉아 있었다. 죽음의 검은 아가리를 보고 어머니는 외쳤다. 난 죽을 수 없다. 난 살아서 집에 가야 한다. 난 아직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였다.
으아, 선앙당에다가 절을 할 때 어멈은 늙어빠진 고목나무에다가 대고 절을 하나, 아니면 나무가 나타내고 있는 신령님한테다가 절을 하나? 대답해봐. 어멈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멈의 건건 찝찝한 근육과 살덩이로 어멈은 사랑하나? 아니면 어멈의 전 인생, 어멈의 전 마음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사랑한다는 말인가? 설마 살덩이가 사랑하는 거라곤 못하겠지. 그러니 어멈, 그 의미 없는 살일랑 나에게 주려무나. 난 배가 고프다. 호랑이는 다시 입을 벌렸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기 시작하는 거라고. 나는 너의 충실한 친구로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왔다고. 죽음은 어머니의 귓전에서 속삭였다. 죽음과 삶은 너무도 가까웠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같은 것이었다. 삶이 아니다 하니까 곧바로 죽음이었다. 그러나 죽음의 목소린 어머니의 꿈이나 생각이나 방향과 아주 달랐다. 어머닌 죽음에 잡히지 않으려고 죽자고나 하고 싸웠다. 너는 먹을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날 먹겠다고 이러느냐? 날 살려다고. 저 고개 5개만 넘으면 복숭아꽃 살구꽃이 구름같이 핀 집에서 지금 어린 삼남매가 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난다. 난 집에 가서 이 눈으로 아이들을 보아야겠다. 그럼 어멈, 팔이나 한짝 주고 가구려. 옛다, 내 팔 있다. 팔 한 짝을 잃은 어머니는 나머지 팔을 내두르며 막 달렸다. 다음 산고개를 넘으려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다. 뭐야, 또 왔어? 난 아직도 배가 고파. 오른팔을 줄 테니 날 보내줘요. 호랑이는 오른팔을 먹고 어머니를 가게 하였다. 아침에 건강한 육신으로 희망과 기쁨에 차서 걷던 이 길을 이제 어머니는 2팔을 잃고 가고 있었다. 아침에 생각했던 대로 오후를 살 수는 없었다. 아침에 괜찮은 것으로 생각되던 것들이 밤이 되니 의미가 없었다. 그래도 2다리가 있어서 집으로 간다 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고개에 이르니 호랑이가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멈, 2다리 중에서 한 짝은 어멈이 갖고 한 짝은 날 주려마. 호랑이는 어머니의 다리 한 짝을 잘라먹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어머니는 한 다리만으로 톡톡 튀며 집으로 갔다. 외롭고 무서웠다. 다음 고개에 이르니 또 호랑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눈으로 호랑이를 본 것이 아니었다. 호랑이의 실체를 보기 전에 호랑이의 소리와 빛깔과 기운을 멀리서부터 그냥 알아보았다. 너 또 거기 있느냐? 넌 하나만 하면서 날 야금야금 먹어갔다. 이제 이 한 다리로 난 힘들게 가고 있다. 난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도 날 놓아주지 않느냐? 난 노엽다. 이제 그 다리 하나 마저 주면 다시 안 올게. 그래서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다리를 내주었다. 8다리를 다 잃고 어머니는 집을 향하여 땡땡으로 굴렀다. 이 아름다운 산에 무서운 호랑이가 있다고 내 빨리 가서 아이들한테 말해야지 하면서 굴러가는 어머니 앞에 호랑이가 또 나타났다. 먹을수록 맛이 있어서 내가 널 다 먹어야겠다. 진작에 다 먹어버릴 것이지. 왜 여기까지 날 끌고 왔어? 삶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붙들고 난 이 순간까지 왔다. 날 살려다구.
세월이 너의 눈에서 빛을 빼앗아가고 건장한 몸에서 기운을 빼앗아가고 이빨을 빼앗아가고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고 귀에서 소리를 가져가는 동안에 몸은 쪼그라든다. 땅에 묻힐 자리를 되도록이면 작게 차지하겠다고 넌 겸손하게 몸을 쪼그라뜨려 가지고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세월엔 항복하면서 어멈, 내게 왜 이리 잔말이 많아? 죽음은 원래 이렇게 야금야금 달려드는 것이야. 수시로 걸어다녔던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줄을 난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집에서 기다릴 새 아이들의 모습과 더불어 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극도로 선명해졌다. 어머니의 눈엔 공포가 어리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한 점에 집중되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달빛도 공기도 산천초목도 안으로 짙어지며 응고되어 마침내 고체가 되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요지부동한 절대 시작이자 절대 끝이었다. 호랑인 휙 몸을 날려 어머니를 단숨에 삼켰다. 호랑인 너무나 자신이 있어서 어머니가 자기 입속으로 들어갔는지 입에 넣은 것이 혹시 다른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그런 순간은 드물었으나 가끔씩 그렇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모여 성취되는 순간이 있었다. 호랑이의 목구멍 속에서 어머니가 한번 심하게 몸부림을 쳤으므로 호랑이는 간지러워서 웃었다. 어머니가 없는 한낮에 삼남매는 재미나게 놀았다. 바람은 남풍 시절은 4월 보리반역에 종달새 난다. 누구가 부르는 듯 암내강변에 내달아 보니 하얀 버들꽃 웃으며 손질하며 잡힐 듯 날아버린다. 바람이야 남풍이지 시절이야 4월이지 온종일 강가서 버들꽃 잡으러 오르내린다. 김동환. 바람은 남풍. 어머니가 만들어 놓고 간 음식으로 점심과 저녁을 먹고 깜깜해졌는데도 어머닌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마루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다. 이제부터 10사람만 지나가면 우리 엄마다. 아이들은 집 앞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를 세었다.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10사람, 11사람, 12사람, 36사람. 밤이 깊어지고 이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게 되었다. 이웃집 창호지 문을 비추던 불빛들도 꺼졌다. 아이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베개를 베고 나란히 누웠다. 마당에 나무 그림자가 춤을 추고 파달과 마른 꽃잎을 넣어 만든 베개에서는 움직일 때마다 좋은 소리가 나고 좋은 냄새가 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머니였으며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방바닥엔 직사각형으로 푸른 달빛이 들어와 누웠다. 마당의 나무는 소리를 내어 바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소린 산 너머 먼 곳에 일하러 간 엄마가 고갯길을 홀로 걸어오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였다. 오빠야, 언니야, 엄만 왜 안 오나? 울지 마.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라고 엄마가 그랬었지? 그때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나고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다. 엄마다 하고 누웠던 아이들은 다투어가며 대문으로 달려나갔다. 어머니를 먹은 호랑인 어머니의 옷을 입고는 아이들마저 먹고 싶어서 왼쪽도 보지 않고 오른쪽도 보지 않고 곧바로 이 집으로 왔다. 얘들아, 뭐해? 빨리 문 열어다고. 가만히 있어봐.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무슨 그런 서러운 말을 하니? 너희가 그러면 엄만 눈물이 난다.
산고개를 홀로 넘노라니 심심해서 내가 노래를 줄창 불렀더니만 그만 목이 쉬고 말았구나. 그럼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엄마야? 정말 엄마면 미안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해서 그래요. 얘다 손 들어간다. 다른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말랬지. 나한테 이러라든. 호랑이는 손을 문틈으로 집어넣었다. 엄마 손은 고운데 이 손은 털이 많아요. 털장갑을 끼었단다. 문 좀 열어라.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들은 대문을 열고 엄마인 줄만 알고 호랑이에게 어린 새양지들 같이 귀엽게 고개를 비비며 달라붙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떡을 가지고 왔어. 먼저 막내만 부엌으로 오너라. 호랑이는 삼남매 중 위에 두 오누이를 방에다 놓고 방문을 잠근 후에 막내동이만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서 잡아먹었다. 방에 있는 오누인 호랑이가 동생의 뼈를 바작바작 씹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 뭐 하세요? 콩 볶는 것을 막내에게 먹이고 있다. 참 맛있게도 먹고 있구나. 막내동이를 다 먹고 호랑이는 방으로 들어왔다. 입가엔 핏물이 묻고 턱에는 봉숭아 꽃물을 들인 막내동이의 손가락 한 토막이 붙어 있었다. 막내는 잠이 들었기에 내가 부뚜막에다가 눕혀놓고 들어왔다. 호랑이는 떡을 먹고 어머니를 먹고 또 막내동이까지 먹었으므로 배가 불렀다. 여기 있는 애들은 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생각하고 호랑이는 방바닥에 드러누웠다. 호롱불빛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오노인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엄마가 아니고 호랑이임을 알았다. 참 큰일 났구나. 어머니 변소에 가고 싶어요. 방에다 누워라. 냄새가 나서 싫어요. 그럼 마루에다가 누워라. 밟으면 싫어요. 그럼 마당에다가 누워라. 거기도 밟아요. 그럼 변소에 가거라. 호랑이는 새끼줄을 가지고 한쪽 끝은 자기 몸을 묶고 다른 쪽은 아이들을 묶었다. 엄마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변소에 다녀오너라. 오노인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몸을 묶은 새끼줄을 풀어 우물의 두레박에다 묶어놓고는 우물 옆에 있는 키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갔다. 방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호랑이는 짜증이 났다. 아니 무슨 변소에 가서 이렇게도 오래 있노? 하면서 몸을 묶은 새끼줄을 잡아다니니까 우물에 있는 두레박이 덩그렁댕강하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었다. 으이, 요놈들한테 속았구나. 호랑이는 자기 몸을 묶은 새끼줄을 풀어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만이 흐를 뿐 마당은 온폭하고도 고요하였다. 변소에 가보니 변소는 비어 있었다. 에이, 요놈들이 어디 갔지? 여기저기 찾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오누이가 서로 껴안고 앉아 있었다. 나무 위에 있는 모습이 우물에 비추인 것이었만 호랑인 오누이가 우물 속에 있는 줄로만 알고 저걸 조리로 건질까? 두레박으로 건질까? 하였다. 나무 위에 있던 오누인 그것이 우스웠다. 웃는 소리를 듣고 남을 쳐다본 호랑인 에이, 요놈들 거기 있었구나. 호랑인 나무에 달려들어 네 다리와 배로 나무를 껴안고 정열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번번이 털과 살점을 거친 나무 둥치에다가 남기곤 미끄러져 내렸다. 쓰리고 아렸다. 아가야, 너희들은 무슨 재주로 거기로 올라갔니? 앞집에 가서 참기름을, 뒷집에 가서 들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요? 큰아이의 말을 듣고 호랑인 앞집에 가서 참기름을 바르고 뒷집에 가서 들기름을 바르고 왔다. 기름을 바르고 나무에 오르려 하니 더 미끄러웠다.
정말을 말해다고 얘들아. 엄마한테다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다. 거짓 엄마니까 거짓말을 하지요. 당신은 호랑이지요? 호랑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옷을 입고 있어요? 너희 엄만 내게다가 옷을 벗어주고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 막내동이도 내 뱃속에 있다. 너희들도 내 뱃속에 들어가 엄마와 막내를 만나지 않으련? 엄마와 막내동이가 여기 이 속에서 미친 듯이 너희를 부르고 있단다. 이 소리가 안 들리냐? 너무 멀어서 안 들려요. 엄만 우리들이 엄마의 손가락들이라고 했어요. 어느 손가락이든지 깨물면 다 아프지만 또 손가락들 같이 제각각 다르게 생겼으니까 우리 모두는 제 목소리를 찾아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들이 한 손에 달린 손가락인 것만 잊지 말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 너희 엄마가 지금 바로 그 말을 또 하고 있구나. 내가 나무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너희 엄마의 다정한 이 목소리를 들려주련마는. 아이. 우린 자기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어요. 누이야, 그걸 가르쳐주면 어떡하니? 오빠가 말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호랑인 오누이가 쓰고 던진 자기와 도끼를 나무 밑에서 찾아가지고 나무를 쓱쓱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놈들, 인제는 도망갈 데도 없다. 어떤 애가 열병에 걸려서 몸에서 고름이 나고 죽게 되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못살게 굴었다. 그때 손이 많이 달린 신령님이 산에서 나와서 아이들의 머리를 한 대씩 갈겼다. 놀리던 아이들은 겁이 나서 울면서 모두 제 집으로 달아났단다. 어머니가 해주던 얘기가 생각나서 오노인 나무 위에서 기도를 하였다. 신령님, 저희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튼튼하게 생긴 동아줄이 내려왔다. 아이들은 그것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보고 호랑이도 나무 꼭대기에 앉아 기도를 하였다. 신령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저놈들을 꼭 잡아먹어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괘씸스러워서 꼭 먹어야겠습니다. 과연 동아줄이 이번에도 내려왔다. 썩은 동아줄이었으나 그것을 알 리 없는 호랑이는 잡고 매달리니 동아줄은 조금 올라가다가 끊어지고 말았다.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으며 수수에다가 피를 묻혔다. 하늘에 오른 오누인 엄마가 다니던 산길을 비추게 해와 달이 되고자 하였다. 누이 동생이 어두운 밤이 싫다고 하였으므로 오빠는 선선히 그럼 넌 낮에 뜨는 해가 되어라. 난 달이 되어 밤길을 밝힐 테니 넌 햇님한테로 가서 그 빛에 빛을 더하고 난 달님에게로 가서 달빛에 빛을 더한다. 우리가 그대로 빛덩어리이게 한다. 밝은 빛을 뿜어내는. 눈부신 빛? 이렇게 말이지? 하며 동생은 스스로 찬란한 발광체이고자 온몸에다 힘을 모았다. 눈이 부셔서 어머니는 눈을 떴다. 어머니의 피와 살과 뼈도 생기있게 찌르르거리며 깨어났다. 옆을 보니 삼남매가 숨소리를 내며 잠을 자고 있었다. 꿈이었구나. 어머니는 기뻐하며 일어나 앉아 건강한 팔로 아이들을 깨웠다. 얘들아, 하늘에 해가 높이 떴어요. 밝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니 이불은 푹신하고 베개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고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우린 안 죽었다. 엄마도 집에 있다. 엄마, 난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나도요. 삼남매는 이불을 개키며 일제히 소리쳤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세수를 하러 마당에 있는 우물로 나갔다.
땅은 그들의 발밑에서 촉촉하고 공기는 맑았다. 바람이 상냥하게 공기를 흔들었다. 이상하다. 새끼줄이 여기 정말로 있네. 이건 호랑이의 피다. 호랑이는 나무 꼭대기 저만큼까지 올라왔었다. 참 무서웠어. 두레박엔 새끼줄이 메어져 있고 우물가의 나무엔 자기와 도끼자리가 나 있고 수수는 빨간 피를 묻히고 엉클어져 있었다. 어머닌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세숫대에다가 부어주었다. 간밤에 정말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까? 꿈, 상상, 그렇게도 확실했던 일은 현실에서 겪었던지 상상의 세상에서 겪었던지 경험은 경험이었다. 상상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며 그 세상은 아마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었다. 아주 세밀하고 소소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존재하였었다. 어머닌 그 경험을 안 한 것으로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물을 튀겨가며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어머닌 뒤란에 채소를 따다가 나물을 만들고 김을 굽고 아침밥을 지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눈은 보고 귀는 들으며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만드니 어머닌 행복하였다. 아이들은 부엌문에 붙어서서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엄만 지난밤에 왜 집에 안 왔어요? 내가 안 왔어? 엄마 대신에 호랑이가 왔던걸? 여기 엄마가 있는데 누가 대신에 왔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머닌 간밤의 악몽을 아이들의 기억에서 씻어내려고 짐짓 명랑하게 말하였다. 그럼 엄마, 두레박엔 왜 새끼줄이 있고 수수는 왜 빨갛고 나무엔 왜 자기와 도끼자리가 나 있어요? 글쎄다, 왜일까? 밥이 솔밑에다가 고소한 누룽지를 만들며 다 되었다. 어머닌 밥상을 차렸다. 엄마, 난 알아요. 우린 꿈 세상에 갔던 거예요. 아니에요. 꿈 세상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흔적을 남겼어요. 엄마, 우린 이 세상도 살고 다른 세상도 살아요. 그렇구나 얘들아. 우린 살았었고 다 살았나 보다 하고 절망을 했는데 또 살았어. 봐라,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이다. 죽음은 없었어. 그러니 뭘 더 말할까, 응? 자, 방에 가서 밥 먹자. 소반에 둘러앉아 아이들과 정답게 아침을 먹고 어머닌 12국에 너머에 있는 부잣집으로 일을 하러 갔다. 아이고, 늦잠을 자느라고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난 어멈이 안 오는 줄 알았구먼. 어서 일을 시작하게나. 예. 어머닌 행주치마를 두르고 떡을 만들었다. 떡을 만들고 있으려니 지나간 시간은 현재로 흐르고 현재는 미래로 흐르고 미래는 여기 있는 과거 속으로 흘러들었다. 이제 어머닌 낙원 같은 우리 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낙원에 살고 있었으며 낙원을 떠난 일도 일찍이 없었다. 낙원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은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었으며 그냥 감았던 눈을 뜨는 것뿐이었다.